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혹시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와서 그 식재료를 정리하실 때 무조건 냉장고나 냉동고 둘 중 하나에 쑤셔 넣으신 적 있으시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죠. 네, 저도 매번 막 그러거든요. 보관이라는 건 그냥 상온에 두면 상하니까 차갑게 얼리거나 시원하게 만들어서 시간을 멈추는 용도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게 가장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접근이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깊게 파고들 문헌 자료를 보면서 그 뻔한 이분법적인 생각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 미션은 바로 얼기 직전의 아슬아슬한 온도, 즉 빙온이 어떻게 우리가 먹는 음식의 운명을 극적으로 바꾸는가, 이것을 파헤치는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네,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의 품질을 혁신적으로 끌어올리는 빙온 신기술에 대한 전문 연구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이 자료를 읽으면서 저는 꽤 충격을 받았거든요. 온도를 낮춘다는 게 단순히 부패를 먹는 정적인 과정이 아니라 식재료 안에서 엄청나게 역동적인 화학 반응을 이끌어내는 과정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 빙온 기술의 세계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온도를 낮춰서 세균 번식을 막는 1차원적인 접근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생명체가 본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힘, 그러니까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는 생체 방어 기능과 스트레스 반응을 아주 교묘하게 자극해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아, 생체 방어 기능이요? 네, 생명체가 얼어붙기 직전의 극한 상황, 이른바 벼랑 끝에 섰을 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어떤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그 치열한 생존의 결과물이 어떻게 우리의 미각을 황홀하게 만드는 맛과 향으로 변모하는지 그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짚어보면 정말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단순히 차갑게 유기한다가 아니라 세포들에게 너 지금 위험해. 이런 신호를 준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가장 직관적이고 이름부터 낭만적인 기술부터 하나씩 풀어보죠.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빙온, 눈 속 저장 기술입니다. 사실 인류가 겨울에 눈이나 얼음을 이용해서 음식을 차갑게 보관해온 역사는 아주 길잖아요. 그렇죠. 땅을 파서 묻어두는 방식도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네, 물을 묻어둔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그런데 오늘 자료에 나오는 이 기술은 천연 냉장고로 눈을 쓰는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더라고요. 잠깐, 그런데 식재료를 직접 눈 속에 파묻는다고요? 얼어버리면 조직이 다 파괴되고 물러지는 거 아닌가요? 그게 바로 이 기술이 가진 아슬아슬한 매력입니다. 완전히 꽁꽁 얼리기 직전 그 경계선의 온도를 절묘하게 유지하는 거죠. 여기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눈이라는 차가운 물질과 첨가물이 직접 닿았을 때 일어나는 생체 숙성 효과입니다. 눈이랑 직접 닿을 때요? 네. 식물이 눈이라는 낯설고 차가운 환경과 물리적으로 접촉하게 되면 세포들은 이것을 아주 강력하고 직접적인 스트레스로 받아들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다 정말 얼어 죽겠는데 하는 생존의 위기감을 느끼는 겁니다. 아, 자기가 안 얼어 죽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첨가물은 스스로의 얼음점을 낮추고 세포벽을 보호하기 위해 생체 방어 기능을 맹렬하게 가동합니다. 그 과정에서 세포 내의 전분이나 단백질을 분해해서 당과 아미노산을 만들어냅니다. 당이랑 아미노산을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천연 부동액을 스스로 몸 안에 채우는 셈이죠.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놀랍게도 우리가 맛보았을 때 느껴지는 단맛과 감칠맛의 폭발적인 향상입니다. 단순히 선도를 높게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와, 추위에 떨면서 자기 살 길을 찾다 보니 오히려 그게 우리 입맛에는 기가 막히게 맛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네요. 네, 역설적이지만 사실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실제 적용된 사례들이 꽤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파, 배추, 당근, 무 같은 채소류는 물론이고요. 과일 쪽도 흥미롭더라고요. 21세기 배라는 품종이나 피오네, 이게 이탈리아어로 개척자라는 뜻에서 유래했다는 흑포도의 일종이던데, 그리고 감 같은 과일들에 이 눈 속 저장 기술을 적용했다고 해요. 아주 다양한 농산물에 적용이 가능하죠. 그런데 제가 이 자료에서 가장 놀랐던 포인트는요. 그냥 공기 중에서 얼기 직전의 온도를 맞춰주는 일반 빙온 저장이랑 비교해봐도 눈 속에 직접 퍼묻어두는 저장이 압도적으로 높은 숙성 효과를 보였다는 점이었어요. 맞습니다. 공기가 차가운 거랑 눈이 직접 닿는 건 세포 입장에서 완전히 다른 공포인가 봐요. 네, 온도가 낮다는 환경적 요인에 더해서 눈과의 물리적인 접촉이라는 요소가 식물의 방어 기제를 이중으로 자극한 결과입니다.
생명체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가혹한 환경에 저항하며 만들어낸 그 생명력의 음축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는 최고의 미식 경험을 제공하게 되는 셈이죠. 과일이나 채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단맛을 낸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살아있는 식물 세포니까요. 그런데 방금 자료를 보다가 진짜 흥미로웠던 부분이 있어요. 식물에서 벗어나서 이번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아주 즐겨 먹는 가공식품, 바로 어묵 같은 어육 반죽 제품으로 주제를 옮겨볼게요. 네,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지죠. 어육은 이미 생명활동이 끝난 생선살을 발라내서 소금을 넣고 치댄 다음 가열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죽은 생선의 살로 만드는 공정에도 빙온 기술이 개입하면 어묵의 쫄깃함이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도대체 어떤 원리인가요? 어육반죽 제품의 제조 공정에서 빙온 기술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뉘어서 결정적인 마법을 부립니다. 첫 번째 단계는 빙온 교반입니다. 영어로는 크니딩이라고 하죠. 아, 반죽을 치대는 공정이요? 맞습니다. 갈아낸 어육에 식염, 조미료, 전분 등을 넣고 기계로 강하게 치댈 때 마찰열이 발생하는데 이때 전체 온도를 빙온 상태로 꽉 잡아 유지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상온에서는 생선의 단백질이 쉽게 변성되거나 부패균이 활동하기 시작해서 특유의 비린내가 날 수 있거든요. 네, 생선은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금방 상하니까요. 하지만 빙온 상태에서는 생선의 선도가 완벽하게 유지되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차가운 상태에서 염용성 단백질, 즉 소금에 녹는 단백질들이 서로 단단하게 결합하면서 액토미오신이라는 물질을 훌륭하게 형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액토미오신이요? 이름이 좀 화학용어 같은데 이게 정확히 반죽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단백질들이 서로 손을 잡고 아주 질긴 그물을 엮는 듯한 느낌인 건가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근육을 수축시키는 핵심 단백질 복합체인데 어묵 반죽에서는 이 액토미오신이 얼마나 촘촘하고 탄탄하게 그물만 구조를 형성하느냐가 최종적인 식감을 결정합니다. 아, 그물망이 얼마나 튼튼한지가 중요하군요. 네, 빙온 상태에서 반죽을 하면 부패로 인한 부패취는 전혀 나지 않으면서도 단백질들이 서로 가장 기분 좋고 견고하게 엉겨붙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탄력성이 꽉 찬 고품질 반죽이 완성되는 거죠. 온도가 높아져서 단백질이 망가지기 전에 빙온으로 꽉 잡아두고 자기들끼리 찰지게 결합할 시간을 주는 거네요? 그리고 이걸 더 큰 공정의 흐름과 연결해보면 두 번째 기술인 빙온 좌정, 즉 세팅 공정의 가치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교반이 끝난 반죽을 모양에 맞게 성형한 뒤에 뜨거운 불에 가열하게 전 단계에 잠시 두면서 숙성시키는 것을 좌정이라고 부르는데요. 가열하기 전에 잠깐 두는 거군요. 보통 이 점성을 만들기 위한 좌정 공정은 고급품을 대상으로 할 때 10도 이하의 저온에서 진행하거나 아니면 30도에서 40도의 다소 높은 온도에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어떤 생선들은 고온 좌정을 거치지 않으면 겔화, 즉 단단하게 굳어지는 현상 자체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생선의 종류에 따라서 온도를 되게 다르게 세팅해야 하는 아주 까다로운 중간 휴지기 같은 거네요. 굉장히 섬세한 공정이죠. 그런데 이 좌정 공정 자체를 아예 얼기 직전인 빙온의 온도 영역으로 끌고 내려와서 진행하게 되면 질감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주 부드러운 미각과 깊은 풍미가 살아나죠. 빙온에서 좌정을 하면요. 네, 무엇보다 입안에서 씹었을 때 느껴지는 좋은 질감이 풍부한 점성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점성이란 단순하게 끈적거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분 좋게 튕겨내는 탄력성, 씹을수록 느껴지는 부드러움, 좋은 식감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죠. 이 공정을 거치면 완벽한 고품질화가 가능해진다고 자료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무심코 집어먹던 어묵꼬치 하나에도 그 탱글함을 만들기 위해 차가운 온도에서 단백질들이 치열하게 결합하는 과정이 숨어 있을 수 있다니 새삼 식재료가 다르게 보이네요. 자, 그런데 농산물이든 수산물이든 결국 이런 가공식품이 최고의 맛을 내려면 가장 근본적인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원재료의 선도 말씀이시죠? 맞아요. 바로 원재료의 선도죠. 밭에서 물을 막 뽑아냈을 때 혹은 바다에서 그물로 생선을 막 건져 올렸을 때 그 찰나의 신선도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대로 멈춰버리게 할 수 있을까요? 얼리면 수분이 팽창해서 조직이 망가지고 냉장만 하자니 서서히 선도가 떨어지잖아요.
그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기술이 바로 빙온 플라이딩이라는 급속 예냉 기술입니다. 수확이나 어획 직후 원재료가 머금고 있는 생명력과 현장의 열기를 단숨에 가두어버리는 기술이죠. 여기서 핵심은 정밀한 온도 설정입니다. 온도를 어떻게 설정하나요? 자료에 따르면 농산물은 영하 0.5도에서 영하 1.0도 사이의 관행각수를 사용하고요. 수산물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3.0도 사이의 관행각 해수를 사용합니다. 관행각수라는 게 원래 영하로 내려가면 얼음이 되어야 하는데 특수한 조건 때문에 얼지 않고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 아주 신기한 물이잖아요. 잠깐, 그런데 여기서 플라이딩이라는 단어가 좀 헷갈려요. 물리적으로 어떤 작업을 한다는 뜻인가요? 마치 무언가를 통과시키거나 흐르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영하의 온도를 유지하면서도 얼지 않은 차가운 관행각수나 해수 속에 갓 잡은 재료를 담그거나 통과시키는 과정을 말하죠. 이 액체를 매개로 원재료를 빙온 영역이나 초빙온 영역까지 아주 급속하게 냉각시켜버리는 겁니다. 아, 갓 잡을 재료를 영하에 얼지 않은 물에 휙 통과시켜서 순식간에 열기를 빼고 선도의 시계를 멈춰버린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자료를 보면 정어리, 전갱이, 꽁치 같은 수산물이나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파 같은 농산물에 이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갓 잡은 듯한 완벽한 선도를 출발점으로 삼기 때문에 이 재료로 반죽 제품을 만들거나 간장 침지류, 마리네, 절임류 같은 가공식품을 만들었을 때 고품질 제조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시작점 자체가 다르니까 결과물은 비교조차 할 수 없겠네요. 그런데 이 마법 같은 빙온 플라이딩 기술에도 한계나 주의할 점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자료를 꼼꼼히 읽어보니까 복잡한 젤 아이스 제조 장치 없이 칠러와 수조만 있으면 용이하게 쓸 수 있지만 장기간 수송이나 택배용으로는 곤란하다고 딱 잘라 바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빙온 플라이딩은 말 그대로 장기 저장이나 숙성을 위한 전처리적 급속 예냉 기술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처리 용도라는 거군요. 네, 그 정밀한 영하의 관행각 액체 온도를 트럭으로 이동하는 장거리 수송이나 택배 상자 안에서 계속 유지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죠. 현장에서 빠르게 선도를 잡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이쯤에서 한번 엮어볼까요? 처음에 우리는 눈 속 저장을 통해서 저온, 즉 추위라는 스트레스가 세포에 어떤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지 봤습니다. 그 다음엔 어육 반죽에 들어간 소금, 즉 염분이라는 요소를 짚어봤죠. 네, 흐름이 그렇게 이어지죠. 그런데 자료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생물체에게 엄청난 방어 반응을 일으키는 또 하나의 숨겨진 스트레스 요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건조입니다. 추위, 소금, 그리고 건조. 겉보기엔 다 다른 환경 같은데 이게 도대체 세포 입장에서는 무슨 공통점이 있는 걸까요? 이 부분이 자료에서 가장 중요한 통찰을 던지는 지점입니다. 저온, 소금, 건조. 이 세 가지가 세포 수준에서는 모두 침투압 스트레스라는 공통된 생체 방어 반응을 일으킵니다. 특히 건조 스트레스는 한랭지에서 저온 다음으로 흔하게 겪는 스트레스거든요. 침투압 스트레스요? 세포 안에 수분을 빼앗길 미디에 처한다는 공통점이 있죠. 이 패턴을 분석해서 세포의 방어 기제를 역이용해 개발된 것이 바로 빙온 미세 건조 숙성 기술입니다.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할 핵심 디테일이 있습니다. 건조 숙성이라고 하니까 아마 지금 바짝 마른 육포나 마른 오징어 같은 완선한 건조식품을 떠올리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점이죠. 맞습니다. 목적을 아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 기술은 말린 음식을 만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신선식품의 선도를 유지하면서 감칠맛과 단맛을 증가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네, 신선함은 그대로 두고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빙온 영역에서 아주 약간만 수분을 날려 건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생체 농축이 일어나고 건조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이 생체 방어 반응으로 인해 당당류나 소당류, 아미노산류가 상승적으로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포를 살짝 목마르게 해서 영양분을 쫙 끌어올리는 거군요. 비유하자면 사우나에 들어가서 땀을 살짝 빼고 나오면 되게 개운해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욕심을 내서 너무 오래 버티면 수분 부족으로 쓰러지게 되고요.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자료를 보니까 이 건조에도 아주 아슬아슬한 한계선이 있더라고요. 신선 중량당 단 0.5에서 10% 정도만 건조해야 한다고 해요. 만약 사우나에서 탈준하듯 이 10%의 선을 넘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그 선을 넘으면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물에 다시 담가둔다고 해도 원래 신선한 상태로 복원되지 않거든요. 자료에서는 이것을 동원,
즉 모빌라이제이션이 불가능해진다고 표현합니다. 아, 동원이 안 된다. 네, 그래서 10%를 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선을 잘 지켜서 적용하면 효과가 엄청납니다. 무, 당근, 파, 소고기 뒷다리, 대게, 진흙새우 등에서 당류 및 아미노산이 약 10% 증가한 것을 확인했거든요. 10%나 증가했다고요? 게다가 맛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첨가물은 수분이 살짝 빠지니까 수송 중에 물러지는 현상도 줄어든다고 하네요. 육류나 수산물에서 표면 미생물 중식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표면이 미세하게 건조되니까요. 고품질화의 새로운 전개가 기대되는 아주 훌륭한 이점이죠. 자, 오늘 우리는 눈 속에 직접 묻어서 스트레스를 주는 눈속 저장부터 어육 단백질을 쫀득하게 결합시키는 교반과 좌정, 찰나의 신선도를 가두는 플라이딩, 그리고 세포를 살짝 목마르게 해서 맛을 폭발시키는 미세건조 숙성까지 살펴봤습니다. 빙온이라는 기술이 식재료를 어떻게 바꾸는지 다각도로 확인했네요. 네, 결국 완벽한 맛과 질감이라는 것은 생명체가 가혹한 환경, 즉 추위나 건조에 치열하게 저항하며 만들어낸 생명력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쫄깃한 어묵이나 유난히 달콤한 겨울물을 드실 때 이 식재료들이 빙온의 온도에서 겪었을 가장 맛있는 스트레스의 과정을 한 번쯤 떠올려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식재료가 적절한 한계치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단맛과 감칠맛을 끌어올리고 가장 훌륭한 상태로 진화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연의 법칙을 우리 삶으로 가져와 볼까요? 아주 좋은 접근이네요. 완벽하게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보다 우리를 적당히 긴장시키고 단련시키는 삶의 건강한 스트레스나 결핍이야말로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잠재력과 풍미를 이끌어내는 숨겨진 빙원 숙성의 과정은 아닐까요? 훌륭한 통찰입니다. 이 흥미로운 생각의 연결고리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한번 깊이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